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경제학과를 체험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하면 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사람이 처음 만나면 자신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하고 인사 정도는 해야 되니까, 여기 이 아주대학교 경제학과에 한 분, 두 분 해서 10분이 계시고, 그 중에서 제일 꼬레비로 있는 게 저예요. 그렇죠? 제 전공 분야는 거시경제학, 국제금융 이렇게 돼 있어요. 서강대학교 나왔고요. 85년에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방위를 갔다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어 토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영어 토플 성적이 잘 나와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써먹을 데가 없을까 하다 보니까 유학을 가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을 갔어요. 맨 처음에는 유펜이라고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베니아에 지원을 했다가 합격을 했는데 경제학과를 했죠. 그렇죠? 집에 돈이 없대. 그래서 1년을 꿇었죠. 그랬다가 다시 지원을 해가지고 콜롬비아 대학에 가서 거기서 경제학과를 94년에 마치고 한 6년, 5년 반 6년 정도 마치고 나서 국내에 다시 들어와서 삼성에서 94년에 입사를 해서 2005년까지 10년간 다니고, 그 다음에 아주대학교에 2005년에 와서 지금까지 이러고 있어요. 제 삶의 궤적이 바로 경제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일부 학생들에게 발생하는 그 체험이죠. 그렇죠? 경제학과를 졸업하면 무엇을 할까 하는데, 저같이 이렇게 쭉 가는 것도 이제 하나의 삶의 궤적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제가 아마 대학을 마치고 나서 방위를 안 갔다면 일반 기업에 들어가서 주로 기획이나 또는 관리나 아마 이런 쪽에 가서 일을 했을 거고, 여유가 닿는다면 아마 이제 금융기관 이런 데 가서 일했을 거고요. 학위를 제가 이제 방위를 마치고 토플 공부해가지고 미국에 갔었지만은, 거기서 이제 학위를 받고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제가 기업으로 쑥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삼성에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제가 금융 관련된 지금 삼성생명이라는 곳에 증권사업부가 있었는데, 거기서 일하다가 또 경제연구소에 가서도 일을 했어요. 그렇죠? 금융연구소에 가서도 일을 하고. 그렇죠? 그게 이제 경제학과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다니게 되는 이제 그 직장이죠. 그렇죠? 그러다가 연구소에 있다가 이렇게 보니까 학교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학교에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학교로도 다시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대학교 교수도 일 수 있지만 또 이제 고등학교 교사일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 있어요. 이랬다가 또 제가 학교가 영 마음에 안 들면 정부에 가서 어디 가서 또 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또는 다시 민간 기업에 가서 또 일을 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관심 있는 것도 딱히 꼬집을 만한 게 없고, 또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지 잘 모르겠다라는 학생들에게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경제학과로 가세요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어요. 일반적인 고등학생들의.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이유를 이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아무래도 오늘 자리가 학과 체험을 위한 자리고, 그래서 학과에서 출발을 해서 경제학과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학과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학과가 무슨 말이에요? 학과 체험이라고 그랬잖아요. 학과. 답이 여기 다 있는데 묻는 건 정말 바보죠. 그렇죠? 학과는 과학을 이렇게 뒤집어 놓은 거로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 이유는 왜 학과를 뒤집으면 과학이 될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기술과 과학할 때 바로 그 과학이죠. 그 이유가 되는 건 뭐냐면, 사이언스를, 미국말인 또는 영국말인 사이언스를 처음 일본에서 학자들이 번역을 했을 때 이거를 도대체 뭐로 번역할까 했는데 과학으로 번역을 했어요. 굉장히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거에 잘못된 번역의 전형이라고. 그래서
과학은 의미가 뭐냐면은 사이언스라는 건 그러니까 그 어원을 쫓아가다 보면 무엇에 대해서 탐구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무엇에 대해서 탐구하는데 그 방법이 서구학문이 쪼개서 보는 거거든. 그러니까 쪼개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언스를 과학이라고 번역을 해버렸어요. 안 맞죠? 말이 안 맞죠? 그렇죠? 무엇을 안다는 것과 쪼개서 본다는 거는 전혀 다른 의미거든. 근데 일본의 근대화가 그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과학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학과가 거기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이언스의 월말을 이렇게 쭉 쫓아가다 보면 중국 사람이 도대체 사이언스를 도대체 어떻게 번역을 했을까를 그 초기 시기 그 사이언스가 중국에 처음 도입되었을 때 학자들이 사용했던 거를 보면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경물치지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특히 경물치지에서 그 대상물인 물과 지를 빼고 격치로 번역을 했어요. 무슨 의미죠? 격치가? 경물치지가 들어보신 분? 경물치지 안 물어봤어요? 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들어보신 분? 들어봤죠, 그거는? 그건 잠시 후에 설명할래요. 그래서 경물치지는 원래 여기 뜻을 보면은 뭐죠? 사물을 탐구하여 살펴보아 지극한 지식에 이른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이언스의 원래 말에 맞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이른바 이제 학과라고 했을 때 그 앞에 이제 형용사들이 쭉 있잖아요. 경제학과, 물리학과, 생물학과, 심리학과 쭉 있죠. 그러면 여기에 무엇에 대해서 헤아려 본다라고 했을 때 이 물이 바로 뭐죠? 물의 대상이 그게 자연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고 인간의 일반적인 행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사회학과다, 정치학과다, 경제학과다, 심리학과다, 또는 문사철이라는 이런 것들이 다 성립을 하는 거죠. 그런데 왜 특정 학과로 나눠서 또는 좀 더 넓게 봐서 왜 대학을 가야 되냐는 말도 사실은 원래 왜 경물치지라는 단어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보면 이거를 사용하면 좀 더 명확하게 나오네요. 쏘리. 이 경물치지가 이제 경물치지는 어디에서 나오는 말이냐면 논어중용 대학 맹자 있죠, 그렇죠? 그 대학에서 나와요. 대학의 첫 시작인 1장에서 대학의 취지를 설명하는 때 나와요. 그런데 이 대학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지금 가려고 하는 게 대학의 학과잖아요. 그 대학이 바로 이 대학이에요. 대학이 있다 그러면 대의 반대말이 소학이잖아. 소학은 소학이라는 말은 그냥 일반적으로 널리 알아야 될 것들의 모든 것들이 다 너저분한 모든 잡학 지식을 다 소학이라고 하고, 그것을 넘어선 것이 바로 대학이라고요. 대학.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가려고 하는 요 대학이 대학과 일치하고 그 대학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중국 고전인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가야 될 대학에 대한 궁극적인 정의를 해놓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요거의 원문은 요거거든요. 단어가 쫙 있죠, 그렇죠? 여기에 무슨 뜻이 있을까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한번 봐봐요. 여기에 뭐냐면 치지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물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경물치지라고 돼 있어요. 경물을 한 뒤에 치지가 있고, 치지를 하기 위해서는 경물을 해야 되고, 경물을 하게 되면 지식에 이른다. 이후라는 단어죠. 요거 이후, 한자말로 이해요. 치지 이후 지식에 이른다. 지식에 이른 이후에 뜻을 갖게 된다. 뜻을 갖게 되면 마음이 바르게 된다. 마음을 바르게 하면 수신을 할 수 있다. 몸을 바로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수신 이후 집을 다스리게 된다. 제가 이후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 나라를 다스린 이후 천하를 편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 출발점이 어디예요? 결국 경물에 있죠. 경물에서 치지에 이르는 게 출발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경제학과라고 했을 때 그 학과라는 의미는 뭐냐면 결국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인 경물을 하게 되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조금 그 관심을 돌려서 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왜 조선은 망하였는가? 왜 중국은 서구에게 형편없이 그렇게 깨졌나? 그렇죠? 쉬운 말로.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서 출발을 한다면, 이거에서 출발한다면 왜 중국과 조선은 실패를 했죠? 여기 중국과 조선이 망했던 시기가 20세기 초반이었죠. 그렇죠?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천하를 평안하게 못한 결과로 그냥 무너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고 천하를 평안하게 하려면 그 출발점은 어디 해야 돼요? 쭉 가다 보면 결국 뭐냐면 경물이라고, 경물. 그렇죠? 결국 대학 교육이 무너져 버린 거죠. 교육이 무너져요. 특히 이제 왜 우리 여러분들 일반적인 서점에 가면 공자가 망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뭐 이래야 되는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유교나 공자나 맹자나 이런 것에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잖아요. 그렇죠? 유교가 주로 주목한 것은 대체로 심리학에 매우 가까운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물의 대상이 아까 조금 전에 보시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유교가 주로 주력했던 게 심성을 다스린다를 위해서 심리학에 너무 지나치게 경물을 함몰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경물의 대상이 단순히 심리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자연이나 사회의 모든 것에 대한 경물을 해야 되는데 끊임없는 이기 논쟁이니 사달 친전 논쟁이니 군주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온갖 경물의 대상이 너무 편협한 쪽에 다다른 결과 그 경물의 대상이 그렇게 좁아지니 결국에는 나라가 제대로 다스려지지 못하고 천하 자신에게 너무도 불리한 방향으로 흐르게 됐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대학은 바로 그래서 있는 거고 학과는 그래서 또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시간이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그런데 경제학을 여러분들이 그 정치경제 과목 들으신 분 아직 안 들었어요? 경제학도 이미 제가 다 설명을 했어요. 경제학을 여러분들 경제를 설명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경제라는 단어는 경세재민의 경제를 따온 거예요. 경세재민이 뭐죠? 세상을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린다예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예요. 경제학을 처음 창시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담 스미스라는 영국 산업혁명이 시작되기 직전에 학자가 아담 스미스라고 있는데 그분이 경제학을 만들어냈어요. 그분이 경제학을 만들어낸 것은 그게 무슨 의미죠? 경제학을 만들어냈다는 게 책을 썼어요. 책을 써서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그 제목이 뭐냐면 국부론이에요. 그렇죠? 국부론이 무슨 뜻이가 여기 단어 보면 나라의 부를 가급적 크게 하게자 하는 논의예요. 그렇죠? 그러면 국부론과 경세재민이 무슨 차이예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경제학은 경세재민 결국에는 국가와 천하를 다스리는 학문임에는 분명해요. 그렇죠? 그렇다면 경제학은 결국은 얘기했던 대학의 근본적 이념을 그대로 담고 있는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경물 취지에서 마침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고자 하는 게 바로 경제학이라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상할 거예요. 아니, 말은 좋은데 그거는 유교에서도 그렇게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좀 더 설명을 이제 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나 경세재민이나 또는 국부론을 넘어선 설명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도대체 유교에서 얘기하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경세재민이나 국부론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스티브 잡스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도대체 이 경제학이니 또는 사회과학이니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있대요. 스티브 잡스는 어떤 사람이죠? 아이폰을 그리고 아이패드를 이 세상에 낸 거죠. 그렇죠? 스티브 잡스라는 분을
제가 한번 퀴즈를 하나 낼게요. 스티브 잡스는 우리 시대에 이분을 발명가로 분류를 해요? 혁신가를 분류를 해요? 혁신가죠. 그러면 발명과 혁신은 어떻게 틀려요? 발명가라고는 안 하죠. 거의 0.00001%의 사람이 발명가라는 사람은 있는데 99.99%는 스티브 잡스를 다 혁신가라고 해요. 그러면 발명하고 혁신은 어떻게 틀려요? 발명은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혁신은 기존에 있던 것을 재봤고 사람들의 상식을 뒤집는 것이고. 그렇죠? 동의해요? 그렇죠? 혁신은 대학에 들어오면 단어를 자꾸 따지게 돼. 새로 바꾸어서 새롭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바꾸는 대상이 옛날 거니까 옛날 것을 바꾸어서 새롭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을 일단은 혁신가라고 놓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시대어가 우리나라 현대를 상징하는, 그리고 21세기, 22세기를 넘어가면서 우리에게 핵심적인 키워드가 항상 혁신이 또는 창조니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의 키워드고, 그것을 상징하는 게 스티브 잡스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최근에 대부분 중학생은 모르겠지만 고등학생에는 인문계 또는 이과, 문과가 있죠. 문과 학생들은 왜 문과를 다녀요? 한번 물어볼게요. 문과반, 이과반 있죠. 문과 학생들은 이 혁신의 시대에 왜 거기가 있어요? 혁신의 시대에 왜 스티브 잡스처럼 대단한 혁신가가 되기 위해서 공학적인 것 또는 두뇌를 탐구한다던가 뭐 이런 걸 해야지 왜 거기가 있어요. 공자의 학문에 매우 유사한 버려야 할 것들의 상징물들인 왜 문과에가 있을까? 근데 최근에 또 얼마 전까지 공대를 사람들이 기피를 했죠. 뭐 그런 거는 차치하라도. 근데 근본적으로 한번 따져. 왜 문과에 가 있어요? 여기 문과 아닌 학생. 없죠? 본인이 왜 거기 가 있어요? 왜 거기 선택했어요? 왜? 왜 했을까? 그럼 다른 질문을 던지면, 왜 혁신의 시대에 문과라는 것은 도대체 혁신과 무엇이 관련이 있을까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혁신의 시대에 우리가 또는 창조의 시대에 살잖아요. 근데 문과 학생들은 이 시대에 뭐 하고 있죠?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잘못 살고 있는 걸까? 기술에 대한 이해가 또는 지식에 대한 경물을 해서 목표로 하고 있는 취지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짧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기술이나 지식은 대체로 두 가지 종류로 일단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 99%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대체로 공학적 지식을 의미해요. 근데 우리의 인간 세계에서 중요한 지식이 뭐가 있을까요? 조직과 제도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지식 또는 기술. 그죠? 실제로 스티브 잡스가 성공한 스티브 잡스가 만든 아이폰 뜯어보세요. 그거 다 알려진 기술이죠. 뭐에 성공을 했어요? 스티브 잡스는 실제로는 두 가지 모두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를 이렇게 설명하는 말이 인문학과 기술학이 만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실제로 스티브 잡스의 혁신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공학적 지식은 얼마나 있을까? 스티브 잡스가
실제로는 거의 없어요. 왜? 이분이 대학을 나왔는데 대학이 무슨 과예요? 그쵸? 무슨 과? 심리학과? 역사과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좋아했던 게 대체로 이 문헌, 그 칼리그라피라고 해서 그 철자, 그 철자의 그 서체의 오묘함을 따져보는 그런 것들이라고. 공학적 지식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주로 공학적 지식이라고 하면 주로 디자인적, 미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그죠? 반면에 이 사람이 또 뭐가 있냐면 이 조직과 제도를 디자인하는데 놀라운 장점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이를테면 아이폰을 만들어내는데 그 많은 부품이 어디에서 다 조달돼요? 미국 내에서는 거의 조달 안 돼요. 어디서 다 조달해내죠? 글로벌 소싱을 하죠. 중국에다가 무슨 부품, 삼성전자에다 묻은 부품. 그 많은 부품이 세계 각지에서 만들어내는데 그거를 어떻게 조직적으로 통합을 해서 아이폰이라는 미려한 디자인을 가진 제품으로 만들어내냐, 그 조직을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해요. 스티브 잡스가. 디자인 조직을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다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문과에 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문과에 가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왜 여기 와 있죠? 바로 사회제도, 정치제도, 경제제도를 혁신하기 위해서 문과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문과 경물치지를 해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화를 한다고 하는데 문과의 학생들은 경물치지의 대상이 사회적인 제도, 정치적인 제도, 경제적인 제도예요. 누가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누가 좋은 정치제도를 만들어내고 누가 좋은 기업을 만들어내고 누가 좋은 국가를 만들어내냐를 경쟁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곳에 가는 거세요. 그렇죠? 얼마 전에 세모녀가 자살을 했죠. 왜 자살을 했을까? 우리 사회가 공동체, 그 세모녀가 몸을 의탁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내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자살을 한 거라고. 그렇죠? 보통 정상적인 사회라면 세모녀가 누군가에게 의탁할 곳이 있었어야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에 그 제도가 존재하지 못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또 다른 세모녀가 왜 죽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나라의 복지제도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또 던져야 되죠. 그거를 만들어내는데 실패한 사람은 누구예요? 공학기술이 우리가 부족해서 세모녀가 그런 것에 도달했어요? 아니죠. 실제로 여러분들이 접하는 대부분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의 90% 이상은 의외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예요? 대부분 사회, 정치, 경제, 제도와 관련된 문제예요. 정작 이 스티브 잡스만 보더라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성취하고자 하는 공학적 지식이나 기술이 아니라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것도 결국은 경제 조직을 디자인하는 방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미려한 디자인을 가진 아이폰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폰에 담겨져 있는 거는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조직의 결정체가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애플보다 기술이 뒤질까? 더 뛰어날까요? 더 뛰어나. 그런데 왜 못 만들어내? 아이폰과 같은 것을 조직적으로 구현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공학적 실패가 아니라 실제로는 조직과 제도에 있어서의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제품을 못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과라고 하면 막연히 여러분들이 이건 변화하는 세계의 이 문과라는 게 도대체 왜 이런 것을 해야 될까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21세기 또는 22세기에 있어서 코어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들, 공학적 지식들을 어떻게 조직을 통해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화를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에 바로 문과의 미션이 있고 개별학문의 미션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경제학과는 대체로 요 경제 제도에 주로 주안점을 맞추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경제학과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알겠죠? 신가국 천하를 혁신하는데 그 목적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경제학과에서 그러면 이 혁신을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이라는 것을 쓴 지가 200년이 넘는데 경제학이 200년 동안 경물 취지를 해왔다고, 경제학자라는 사람들이. 그 결론이 그래서 대체로 200년의 연구 결과 결론을 얻게 됐는데, 그 결론은 뭐냐면 바로 희소성이라는 거예요. 또는 요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공짜는 없다라는 단어로 경물 취지를 200년간 해봤더니, 경제의 근본 문제는, 그리고 경제 문제를 풀 때 핵심적으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경물 취지한 결과 얻어낸 결론이 뭐였냐면, 희소하다는 거였구나. 그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집에, 여러분들이 아버님이 오셨는데, 이번 달에는 월급이 그 회사가 조금 어려워서 이전보다 한 20% 줄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월급이 더 희소해진 거죠. 그쵸? 그거에 맞추어서 집안의 가게 생활을 꾸려나가야 되죠. 그쵸? 그때 적용하는 원리가 뭐라는 거예요? 경제의 원리가 바로 그때 작용하는 거예요. 그쵸? 최근에 복지 예산이 많이 급팽창하고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국가에서 세금으로 조달한 재원이 팽창하는 재원에 비해서는 형편없이 빠른 속도로 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껴요. 그렇죠? 그때 적용되는 원리가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경제의 원리를 적용을 해서 그 전체를 다시 설계하고 조직을 다시 설계해야 되는 게 바로 경제학과에서 하는 일이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하면 대체로 경제학에 대해 설명드리면,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경제의 원리가 적용되는 곳을 이 대학의 원리를 그대로 쫓아가면 대체로 신의 영역과 가의 영역, 그 다음에 나라의 영역, 천하의 영역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경제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되냐면, 개인으로서, 그렇죠? 몸신자라는 몸은 두 사람이 공유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배우게 되면 제한된 돈을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까? 또는 한 개인이 가구를 꾸민 거를 단독 가구라고 했을 때 단독 가구에서 예산 관리나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적절한 것일까? 그게 때에 따라서는 심리학의 영역에까지 치달을 수가 있어요. 가의 영역에서는, 요 가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조선기 후반에 그 가부장적 권리가 장남 중심의 가부장적 권리가 사회를 지배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 가하면은 보통은 우리가 뭐냐면은 장남이 있고 그 장남을 중심으로 한 가족,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요 가는, 일본 같은 경우에 요 가의 의미는 뭐냐면 뭘까요? 일본에서의 가의 의미? 일본에서의 가는 업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업. 이 업을 하는 사람, 그리고 이 업을 같이 하는 사람의 의미가 가의 의미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경제학의 원리를 이 가에 적용을 하면 기업가를 어떻게 하냐, 또는 집의 가장으로서, 또 동양적 의미에서 그냥 가장으로서 집을 어떻게 꾸며갈까, 또는 기업가의 위치가 된다면 바로 경영학에 이르게 된다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영하고 경제학하고 도대체 똑같은 것 같은데 뭐죠? 경영학은 희소성의 원리를 가의 차원에서 적용하는 사람들이 경영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대학교도 경영학과가 있는데, 경영학과의 많은 교수님들이 대부분 어디 출신이에요? 다 경제학과 출신이에요. 그 이유가 가의 원리, 기업 또는 가의 차원에서 희소성의 원리를 주어진 자원화해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물건을 만들어내고 사람을 관리할까를 하다 보니까, 그게 바로 경제학이 적용될 수밖에 없고, 그거를 경영학이라고 부르게 돼버린 거죠. 그렇죠? 그거를 경제학을 국가 차원에서 적용을 하게 되면 곧바로 여러분들이 이 경제학과를 졸업하게 되면 공무원이나 또는 시민사회 차원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를 천하의 차원에 이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월드뱅크라던가 IMF 이런 국제기구 많이 들어봤죠. 그 대부분의 활동이 대부분 뭘까? 국제기구에서 하는 활동이 대부분 경제적인 활동이기 쉬워요. 월드뱅크가 뭐 하는 것이에요? 세계에서 기금을 모아서 후진국들을 도와주는 곳이에요. 그렇죠? 경제적인 문제죠. 틀림없이. 세계에서 모을 수 있는 재원은 제한적인데 빈곤한 국가는 굉장히 많아. 그렇죠? 그럼 이 재원을 각국에 어떻게 배분을 하고
그 국가 내에서는 또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게 할까? 이거를 설계하는 게 뭘까요? 그게 바로 국제기구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의외로, 다시 이제 원론으로 들어가면은 경제학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도대체 미래에 무엇을 할지 잘 모르겠다. 아니, 이 나이에 내가 궁금한 게 뭐가 있겠어. 그렇죠? 그냥 매일매일 휴대폰, 카카오톡으로 친구와 대화하고, 이런 거 하기도 바쁜데, 특별하게 내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내 스스로 잘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다 하는 사람들에게 경제학이라는 것은 적절한 대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반면에 여러분들이 사실 경제라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여러분들이 학비를 조달하고 교과서를 사고 이러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경제 문제에 봉착할까 안 할까요? 경제 문제에 봉착할 수가 없어요. 그냥 부모님이 이렇게 밤에 소곤소곤 두 분이 앉아가지고 요즘 월급이 조금 늘어서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뭐 좀 할까 이런 대화를 기독량으로 이렇게 듣지만 여러분 스스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적이 있을까 없을까? 물론 용돈을 제한적으로 받게 되면 그 용돈 안에서 너 한 달 생활해라 그러면 경제 문제 그런 거를 빼놓고는 여러분들이 경제 문제에 접하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경제라 그러면 상당히 막연한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접하게 되는 부모님이나 또는 신문에서 얘기하는 그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다 경제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실제로 체험하기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진 않아요. 실제로 경제 문제를 체험해 보라고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왜? 제한된 돈을 가지고 한 달 생활을 한다던가 가게를 꾸린다던가 기업을 꾸린다던가 이렇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까지 해서 제가 설명이 좀 길었는데 질문 시간으로 넘어갈까요? 제가 적절한 시간에 끊었는지 모르겠네. 혹시 질문 있어요? 네.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경제학자가 제가 좋아하는 경제학자는 존 메이너드 케인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는 제가 전공이 거시경제학이에요. 거시경제학은 뭐냐면, 거시경제학이 뭘까요? 거시경제학은, 여러분들 차원에서 그냥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왜?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어떤 경제 문제가 생기면 그거 시장에 좀 맡겨주세요. 이런 얘기들 많이 듣죠. 그렇죠? 그냥 시장에 맡기지 그걸 왜 자꾸 개입을 해서 자꾸 그렇게 교란을 하세요라고 하는데 케인즈라는 경제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시장이 때때로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쭉 하고 그래서 정부 개입이 이때 필요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했다는 대표적인 경제학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좋아요, 저는 케인즈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접하는 대부분의 경제 문제는 시장이 왕성하게 돌아갈 때 풀릴 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이 케인즈였고 그게 우리가 접하는 실제 경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케인즈라는 사람을 저는 좋아해요. 그렇죠? 네. 혹시 다른 질문? 혹시? 그냥 일상적인 질문을 해도 돼요.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나? 그냥 편하게 질문하셔도 돼요. 이제 문과에 있는 이유를 충분히 알겠어요? 네? 문과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학에 대해서 공학의 중요성, 기술의 중요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문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학의 문제가 아니고 문과의 문제예요. 왜 국회에서 저렇게 많은 쟁투가 있어요? 정치제도가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라고, 그렇죠? 왜 세월호 사건이라는 게 발생을 했어요?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아니라고, 그렇죠? 문과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제도 혁신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씩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 인문계 문과였었고 저도 상당히 오랫동안 내가 왜 문과 학생이고 내가 왜 경제학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항상 이렇게 퀘스천이 항상 찍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도 이런, 문과 학생들이 이런 것을 하는 거라고, 마침내 답을 구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 문과 학생이 이런 것들, 바로 이 목적으로 문과라는 게. 사실은 그게 맞죠. 그렇죠? 경물 취지를 했으면 그 무엇인가를 위해서 경물 취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이 결국은, 그렇죠? 혹시 또, 다른 질문? 이런 동양적인 강의하시는 동양적인 학문 같은 것들이나 네. 경제학이라고 하시잖아요. 서울에서 서양 학문이 있는데 그런 것을 어떻게 결합해서 그렇게 설명하시게 되는지 오늘 차원적이라는 굉장히 신선해가지고 물어보고 싶어요. 무슨, 자네 혹시 고등학생이세요? 예. 좀 관심 분야가 좀 틀린 것 같네. 여러분들이 글쎄요, 제 개인 경험담을 얘기해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국이나 중국 또는 더 넓게 해서는 동아시아, 베트남까지 포함하는 그 동아시아 문화권의 문화의 깊이가 매우 깊어. 다만 잘못한 게 있었다면 경물의 대상을 너무 좁게 잡아버렸어요. 그렇죠? 그 경물의 대상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지만 경물의 대상은 단순히 사람의 심성을 깊이 파고들어서 이와 기를 논의하는 거로서 경물의 대상을 제한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경물의 대상은 그게 자연이어야 되고 또 사회여야지 된다고. 그렇죠? 거기에 철저히 실패한 게 동양문화권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그 전체를 구성했던 것들, 다시 말해서 경물 취지를 하면 그 최종적인 목적가 그것이 돼야 된다는 것이 잘못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최양기라는 분 아세요? 조선 말에 우리나라 실학의 최우주자 이자 동양과 서양의 학문을 이어준 최양기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면 나중에 이제 대학 들어가거나 또는 저도 고등학교 때 그랬지만은 맨날 공부하는데 지겹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점이나 인터넷을 이렇게 한번 최양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면은 이제 제가 얘기했던 거가 유사한 얘기를 아마 들을 텐데 조금은 틀려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는 이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 최근에 정도전이 많이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정도전이 생각했던 그 민본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일본 사람들이 민본이라는 단어를 언제 처음 쓰는지 아는 사람? 일본 사회에서 민본이라는 단어를 처음 언제 쓰는지 아세요? 메이지 유신 이후에야 써요. 우리나라에서 민본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인 때가 언제예요? 고려말 조선차라고 하죠. 실제는 그보다 좀 빨라. 홍익인간이라는 단어를 언제 처음 우리가 사용했는지 아는 사람? 고조선 근방이었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실패한 게 있었다면 그 뜻은 옳았어요. 그렇죠? 홍익인간이란 민본이라는 뜻은 세세 영원히 저버릴 수가 없는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실패한 건 뭐예요? 제도를 만드는 데 실패를 한 거죠. 그렇죠? 민본을 구현해내려면 우리는 제도를 만들었어야 돼. 그것에 걸맞는 제도를. 거기에 우리가 실패한. 그런데 공교롭게도 민본이라는 단어를 다른 나라, 이를테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 그런 이상을 품은 것도 굉장히 최근의 일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메이지 이신 이후에야 서양 애들 걸 보면서 민본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그렇죠? 그때서야 헤아리게 됐고, 서구에서 그리스의 민주주의는 그거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었다고.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민본이나 민주의 원래 이념과는 틀려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문과 학생들이 제도의 혁신에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동양 문화, 여러분들 몸이나 생각이 갖고 있는 동양적 사고방식, 동양적 행동, 동양적 문화가 굉장히 커. 그릇이 굉장히 커.
근데 그 그릇을 채워줄 만한 제도를 만드는데 여러분들의 노력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한 제도와 그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동양 사람은 좁게는 한국 사람 또는 넓게는 동양인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 그죠? 혹시 다른 질문? 재미없나? 재밌었어요? 이거보다는 좀 더 재밌는 대화를 하고 싶었었는데, 사회과학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과니까 사회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심리학과 또는 행정학, 사회, 심리, 행정, 정치, 경제 이렇게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여학생들 경우에는 심리학과 많이 가고 그 다음에 일부 학생 근데 사실은 그 심리학을 제외하고는 다른 것들은 다 막연해. 그렇죠? 내가 정치학과 갈까? 경제학과 갈까? 행정학과 갈까? 사회학과 갈까? 막연해. 그렇죠? 그 막연한 거는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심리학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체험해야 안 해요. 매일매일 직접 여러분들의 심리 상태를 여러분들이 느끼죠. 그렇죠? 아, 기분 나쁘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경제 문제를 접하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치 문제를 접하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몸으로, 온몸으로 몸소리. 없죠.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아닌 바야 정치 문제를 접할 수가 없어요. 행정적인 문제를 접하는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동사무소에 가서 뭐 뛰러 가는 것조차 여러분들은 안 해요. 그렇죠? 사회 문제는 여러분들이 접해요. 그렇죠? 집에 가면은 부모님과 언쟁을 벌일 때도 있고 가족의 기쁨을 누릴 때가 있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그냥 학교 안에 울타리에서만 생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는 문과 학생들에게 있어서 진로 선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과의 많은 학문 분야가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잘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선택하는 게 결국 뭐가 돼버리냐면 심리학이나 경영학을 선택을 하게 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나 진로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냥 경제학과 선택을 했다가 나중에 배신을 때리고 다른 과를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것을 다 담아낼 만큼 경제학과는 그릇이 돼요. 왜? 경제학의 근본적인 목적은 경물치지는 모든 학문의 그 기저에 흐르고 수진제가 치국평천하 대학의 근본적인 뜻을 담은 학과가 바로 경제학과예요. 경제원론을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게 되면 경제학이 국부론에서 시작됐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동양에서 원래 추구했던 학문의 그 근본적인 길과 대학의 길과 경제학이 쌓아놓은 그 모습은 대체로 유사해. 그래서 제가 사실은 대학에 관심이 있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여러분들이 그 자신의 진로나 사회 진출에 대해서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학생들에게 경제학과는 괜찮은 옵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다른 혹시 질문?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어쨌든 굉장히 여러분들을 접할 저로서는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50이 좀 더 넘은 사람인데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이 젊은 친구들과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영광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자리는 제가 오히려 감사하게 느끼고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는데 조금 힘들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에게 담겨진 책무와 의무가 매우 커요. 그렇죠? 우리 사회가 어쨌든 많은 것들을 고치고 개선하고 해야 될 게 너무도 많아. 그렇죠? 그게 모두 다 여러분들 어깨에 걸려 있어요. 그죠? 그 무거운 짐들을 여러분들에게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쨌든 아쉽기는 한데 잘 해내기 바라요. 그렇죠?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죠. 감사합니다.